사건 발생 일시 2003년 7월 30일 새벽 5시. 야, 새벽이야. 내려가자. 형이라. 아이, 뭐 하는 거야? 숨진 채로 텐트에서 발견된 20대 김모 씨. 마치 잠이 든 듯 눈을 감은 김모 씨는 아무런 외상도 없이 깨끗한 모습에 그가 숨져 있는 텐트 안엔 가지런히 놓여있는 물건들뿐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동물의 침입 흔적 역시 없었습니다. 한편 전날의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산을 오르다 발목을 살짝 접질린 것과 나뭇가지에 팔을 긁힌 일이 있었고 그 외엔 여러 행락객들처럼 물놀이를 즐긴 후 저녁에 친구들과 약간의 음주를 한 것뿐이었는데 하지만 김 씨가 숨진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김 씨의 사망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 나머지는 모두 지워주십시오.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로 인한 파상풍, 발목 비임으로 인한 조직 손상, 계곡물로 인한 세균 감염, 과음으로 인한 구토로 질식, 모기로 인한 뇌염, 저산소증으로 인한 호흡부전. 선택 지워야 산다. 텐트. 야, 이거는 뭐 좀 어려워요. 가장 가수에서 해결할 일을 갖다가 우리한테 이렇게 떠넘길 수가 있습니다. 참나 이거. 여러분의 놀라운 추리력으로 실마리를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저 안으로 한번 저희들이 들어가 볼까요? 네. 자세하게. 자, 서게 들어주시고요. 가장 어려운 문제니까 쉬운 걸로 하세요. 쉬운 걸로. 힌트부터 한번 줄게요. 그 몫을 제가 하겠습니다.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로 인한 파상풍. 잠깐만요. 파상풍. 왜요, 유수현 씨 왜요? 자, 그러면 바꿀게요. 그거 해보시죠. 발목 비임으로 인한 조직 손상. 또 조직이 손상됐어요? 제가 이거 터지면 죽는다. 조직 손상. 어느 동네 조직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우리 장동영 씨에서 손상이 되고 있습니다. 발목 비임으로 인한 조직 손상. 조직 오케이. 손상. 장동영, 과연 지우기 선거일까요? 김 씨. 모기로 인한 뇌염? 야, 그걸 해내나? 참 치사해서 좀 센 거 해주지 그 모기를 들이대나 또. 아, 이게 얼음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뇌염목 위험하죠. 아니 모기 물려가지고 바로 죽나? 농약 먹은 모기인가? 그것도 말이죠. 아무튼 뭐. 자, 선택을 하셨고요. 모기로 인한 바다 출혈.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오케이. 계곡물로 인한 세균 감염. 계곡물로 인한 세균 감염. 오케이. 그럼 맞아. 죽으면 뭐. 알겠습니다. 죽기엔 시간이 넘다. 계곡물로 인한 세균 감염.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로 인한 파상. 이거 좀 셉니다, 지금. 아니 이제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세거나 뭐 약하거나 이제 침을 뭐 덜어준다. 골라야 돼요. 만약에 파상풍이 걸렸다고 그래도 파상풍이 걸렸다고 해도 그 몇 시간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병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로 인한 파상풍. 자, 지금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자, 이제 역시 오늘도 유세윤 씨에게 막중한 임무가 들어갔습니다. 광으로 인한 그거 좋아. 구토로 질식. 랜턴이 그 불이 붙으려면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문을 닫아놓고 혼자서 랜턴이 켜져 있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음으로 인한 구토로 질식 이걸 골라주시고 광으로 인한 구토로 질식을 네. 지우겠습니다. 자, 과연 지난주의 기록을
깰 수 있을지. 자, 과연 지우기 성공할까요? 오케이. 자, 정답은 직접 보시죠. 위기 탈출 넘버 원. 텐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 씨의 사인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저산소증으로 인한 호흡 부전입니다. 김 씨는 사망한 전날 잠을 자기 위해 텐트로 들어갔는데 한여름이었지만 산속에서의 밤은 무척이나 쌀쌀했고 김 씨는 임시 난방용으로 휴대용 가스등을 끄지 않고 텐트 문을 완전히 닫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김 씨가 잠든 사이 텐트 안의 산소는 조금씩 희박해져갔고 결국 그는 저산소증에 의한 호흡 부전으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텐트 안에서 질식사하는 사고는 놀랍게도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렇다면 텐트 안에서 질식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텐트의 재질을 살펴보면 대부분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테르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비를 막기 위해 방수 코팅을 하는데 이렇게 방수 코팅을 한 텐트는 물도 새지 않을 뿐더러 공기도 통하지 않습니다. 정말 공기가 전혀 안 통할까요? 공기 주입 펌프를 이용해 텐트 속에 공기를 채워봤습니다. 시원하게 공기가 들어가고 텐트는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데 주입된 공기는 전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공기가 꽉 찬 텐트는 튜브 마냥 팽팽해졌습니다. 결국 텐트 출입구와 통풍구를 닫아놓는다면 텐트 안은 완전 밀폐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장마철 방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통풍구를 막은 상태에서 플라이를 덮고 그 위에 비닐포까지 덮는 행동은 텐트의 밀실 효과를 극대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밀폐 상태의 텐트에서 질식의 위험을 높이는 휴대용 가스등. 산에서는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특히 장마철에는 더욱 쌀쌀하기 때문에 휴대용 가스등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한 가스등은 산소 소모량은 크고 일산화탄소를 발생해 밀폐된 텐트 안에서 사용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는데 과연 휴대용 가스등 하나로 질식의 위험은 얼마나 커질까요?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실험 전 산소의 농도는 정상적인 호흡을 위해 필요한 평균 수치 20.8%. 여기서 잠깐 산소 농도에 따른 인체 변화를 알아보면 정상적인 호흡이 가능한 산소 농도 21%에서 18% 이하로 내려가면 산소 결핍이 오며 호흡은 2배로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1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의식을 잃고 불과 8분 안에 호흡과 심장이 정지해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밀폐된 텐트 안에서 휴대용 가스등을 사용할 때 산소 농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실험 시작. 텐트 안에 부착된 산소 농도 측정 센서를 통해 텐트 안의 산소 농도가 나타나고 텐트 문을 닫자마자 0.1%가 떨어진 산소 농도. 이후 45분 경과 텐트 안의 산소 농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16.1%로) 떨어진 텐트 속 산소 농도. 이미 산소 결핍이 진행되는 안전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30분 경과 후 텐트 안의 산소 농도는 일산화탄소 위험 수위를 알리는 경고음과 함께 14%까지 떨어진 산소 농도. 휴대용 가스등이 켜진 텐트 속은 이미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낮은 산소에 일산화탄소 농도는 실신할 정도의 400ppm에 달았습니다. 성인 1명이 호흡을 할 때 1시간에 약 20리터의 산소를 소모합니다. 그런데 휴대용 가스 등은 1시간에 약
120리터, 사람보다 6배 정도를 더 많이 소모하거든요. 만약에 가스 등과 사람이 밀폐된 장소에 있으면은 가스 산소가 더 빨리 소모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 휴대용 가스 등이라든지 아니면은 휴대용 가스 렌지를 켜놓고 잠이 들면은 죽음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난방기구인 가스난로와 휴대용 가스 등을 실험실에 넣고 산소 농도를 20% 이하로 떨어뜨린 후 상태를 비교해보면 산소 농도가 낮아지자 불이 꺼져버리는 가스난로. 반면 휴대용 가스 등은 환하게 켜져 있는데 그 이유는 가정용 가스난로의 경우 산소 결핍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지만 휴대용 가스 등은 안전장치가 없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든 취침 전에는 텐트 출입구를 활짝 열어 공기를 환기시키고 통풍구의 개폐 여부를 확인합니다. 통풍구가 없는 텐트의 경우엔 출입구의 지퍼를 조금 열어 환기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가스가 셀 위험이 있는 가스 스토브, 가스 등 가스레인지는 반드시 텐트 밖에 내놓고 모기향이나 촛불 역시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끄고 자도록 합시다. 만약 저산소증으로 혼미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빨리 밖으로 끌고 나와 심폐가 정지된 상태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먼저 환자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가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의식이 없으면 가장 먼저 환자의 이마를 누르고 턱을 당겨 기도를 열어준 다음 호흡을 확인한 후 호흡이 느껴지지 않으면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덮고 호흡을 1초씩 2번 불어줍니다. 그리고 가슴에서 양측 유두를 연결하는 선의 정가운데 부분을 두 손을 모아 팔을 곧게 편 상태에서 수직으로 압박을 하는데 이때 하나, 둘, 셋 압박수를 세면서 30회 압박을 합니다. 이렇게 인공호흡 2회, 흉부압박 30회씩 5세트를 반복하고 만약 8세 미만의 아이일 경우 똑같은 방식으로 하되 갈비뼈가 약하므로 한 손으로 압박하도록 합니다. 텐트, 잘못 사용하면 숨막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조금 그 전에도 텐트 들고 나들이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테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텐트 들고 산이나 들로 바다로 굉장히 많이 나가시는 텐데 이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여러분들 그 야영 텐트 치고 야영 같은 거 해보신 경험들은 다 있으시죠? 네, 다 있죠. 예, 저런 위험이나 또 다른 위험에 이렇게 처해 본 적 있으세요? 저렇게 심각한지는 몰랐죠. 아니 정말로 아까 그 바람 넣는데 바람이 텐트 안에서 저렇게 안 빠지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네. 항상 좀 비 오거나 그러면 이렇게 닫아놓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제 진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또 텐트 안에 모기향을 또 많이 피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위험할 거예요. 그래요. 모기향도 맞아요. 질식 위험이 있습니다. 예. 본격적인 이제 야영 바캉스철이 돌아왔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몇 가지 주의사항 잘 지키셔서 아주 편안한 여름 휴가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여기 계신 분들 저희들도 다시 한번 주의를 네.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위탈출 넘버원 오남매 맹활약으로 네. 지난주보다 조금 나은 성적을 거뒀어요. 수학이 수학이 250대를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동혁 동생이랑 태훈 동생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장동혁 군이 올바른 인간으로 바로 설 때까지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안전 정보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 상황 없는 그날까지 넘버는 계속됩니다. 위기탈출 넘버 원! 감사합니다.